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때 아닌 온화한 날씨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주 후반부터는 강력한 한기가 몰려옵니다.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일요일부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기상청은 올겨울에 전반적으로 온화하겠지만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등 기온 변화가 매우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겨울 초입부터 날씨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7도까지 떨어져 혹독한 겨울을 예고했지만 며칠 만에 영상 13도까지 오르며 봄 내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예년보다 날이 온화하겠고 주 후반부턴 기온이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서울 등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일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을 나타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때 아닌 봄 날씨에서 갑작스러운 겨울 한파로 바뀌는 원인은 북쪽 상공에서 몰려오는 영하 30도 안팎의 한기입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있는 굉장히 찬 호우를 갖고 있는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동서 흐름에서 이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남북 순환의 흐름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크게 떨어진다. 동아시아의 날씨 흐름이 정체하면서 고위도의 냉기가 내려올 전망이라 이번 한파는 꽤나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에 전반적으로 온화하겠지만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등 기온 변화가 매우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AI 초기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기존 유행 바이러스와 또 다른 바이러스가 5년여 만에 다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일주일 정도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시설 간 수평 전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두 종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번진 상황,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자취를 감췄던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5년여 만에 전북 정읍의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데 이어 전북 익산의 유경 닭농장도 H5N6형임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유행을 주도한 H5N1형 바이러스와 더불어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가금 농가로 번진 게 드러난 겁니다. 두 바이러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 N5N1형은 감염부터 폐사까지 2일에서 3일이란 짧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이번에 나온 H5N6형은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농가와 시설 간 수평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인 만큼 감염동물과 밀접 접촉이 많은 사람에 대한 영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금 H5N1은 인체 감염 위험성이 매우 낮은데 H5N6는 인체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거고요. 이번 유행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유전자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H5N6형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중국에선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한 전력이 있어 치사율 62.5%를 나타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특성 확인에 한 달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피해 농가가 10건도 안 되고 최초 발병도 작년보다 한 달여 늦은 탓에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가지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방역당국은 전국 가금 농가를 향해 수평 전파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무려 7시간 넘게 감금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용희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4층짜리 빌라. 이 건물 2층 자취방에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집안에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손 쓸 시간도 없이 폭행과 함께 손을 묶인 채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감금 7시간여가 지날 무렵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다행히 A씨의 외침을 들은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범인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린 뒤 도주했습니다. 창문으로 도주하다 발목이 골절된 남성은 인근 빌라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황급히 도망가느라 휴대전화와 담배를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조사 결과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이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그러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신 일이십니까?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집을 특정해 들어간 경위와 침입 수법,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경기도 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정부 보조금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단속에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고 이들의 횡령 액수가 7억 원이 넘었는데요. 당초 목적 사업인 학자금 보조에 쓰인 돈은 고작 1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직원이 서너 명에 불과하지만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442억 원 상당의 각종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마치 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용역 수행 업체로부터 계약 대금의 3%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복지사법 위반으로. 법인 대표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으로 동료나 지인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골프 장비를 제공하는 등 1억 원 넘게 사용했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4억 6천여만 원을 불법 대여했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당초 목적 사업인 학자금 보조에 쓰인 돈은 고작 1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은 직업훈련 교사를 채용한 뒤 자기 딸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내 방역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외화나 주식으로 바꾸거나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챙긴 법인 대표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목적 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횡령액 7억 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들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들이 하마스 대원이거나 작전 지역에서 체포됐다 밝혔지만 이 무고한 민간인들이 적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가자 북부 베이트 라이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속옷 차림의 팔레스타인 남성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있고 주변에는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역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손을 든 채 앞으로 나와 무기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아직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상과 사진도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들이 하마스 요새 지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calling for an evacuation of those Hamas strongholds in order to locate the Hamas October 7th monsters with minimal harm to civilians. Now those individuals will be questioned.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와 관련해
이미 수십 명의 하마스 무장 세력이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마스 측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체포하고 옷을 벗긴 것이라며 무장 대원들의 항복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금됐다 풀려난 이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구금 규모와 법적 근거, 구금 장소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하마스의 자살폭탄 테러 전력을 고려할 때 강제적 탈위 조치 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공개적 굴욕행위라며 특히 민간인 구금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